안녕하세요. 수영 강사 전웅재입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인데 어떻게들 보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아까 4시쯤에 이제 수업을 다 마치고 오전 수업, 오후 수업 다 마치고 개인 레슨까지 다 마치고 수영장에서 한 5시쯤 퇴근해서 오늘은 주말이라서 제 동생들 바우랑 진순이랑 거미, 그 다음에 미영이랑 미영이 딸 미미, 미미랑 미미 딸 미영이, 그리고 또 한 마리가 더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강원도에 사는 누나가, 아는 누나인데 수학 선생님이에요. 수학 선생님. 근데 이제 요크셔 테리어 강아지 새끼를 한 마리 이제 기르게 되셨는데, 제가 옛날에 미미가 딸을 낳았을 때 미미 딸을 한 7, 8개월 전에 새끼를 한 마리 드렸어요. 근데 이 누나가 이제 맨날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같이 길러본 적은 없었던 거죠. 강아지만 길러보고 고양이는 안 길러보다가, 제가 이제 미미에 대해서 한 2년, 3년 동안을 이제 그 동호회에 가가지고 계속 얘기를 했더니 고양이를 한번 길러보시겠다고 저한테 고양이를 한 마리 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미가 새끼 난 고양이 중에서 제일 이제 예쁜 애를, 미미랑 똑같이 생긴 애를 한 마리 드렸어요. 그래서 고양이하고 개를 같이 기르면은 처음에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왜냐면 막 둘이 영역 싸움도 하고, 또 강아지들은 또 고양이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약 올리고 고양이를 이렇게 막 겁주고 이러려고 그러는데, 고양이들은 성격이 보니까 자기 위주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구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냥 항상 피해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막 강아지들은 막 가가지고 계속 또 장난치고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누나가 그 강아지를 도저히 못 기르는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 강아지 새끼인데 요크셔 테리어인데 한 5개월 정도 됐고 예방접종도 다 하고 했는데 도저히 기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기를 사람이 있냐 물어보셨는데, 그때 제가 이제 좀 강아지하고 고양이를 같이 기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그럼 내가 기를 테니까 가지고 오세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강원도에서 운전해가지고 밤 10시에 우리 수영장 앞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왔어요. 와가지고 밤 11시쯤인가 강아지를 받아가지고 제가 집으로 데려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길렀는데, 요크셔 테리어 봄이라고. 근데 저도 요크셔 테리어는 처음 길러보는데 성격이 예사롭지 않아요. 엄청 똑똑하면서도 주인을 아주 잘 따라요. 근데 미미하고 미영이하고 좋다고 막 따라가는데, 미영이하고 미미는 엄청 싫어해요. 막 피해 다니고 오면은 그냥 막 할치려고 막 이러고 이러는데, 그래도 그냥 계속 가가지고 그냥 보미는 그냥 계속 장난치고, 또 미영이하고 미미 또 그 보금자리를 자꾸 쟁탈해가지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저를 굉장히 의식해요. 미미하고 미영이가 제 옆에 오지를 못하게 해요. 그렇게 제가 지금 동생들을 데리고 있는데, 오늘은 그 동생들과 잠깐 놀아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재밌게 놀아주진 못하고, 그냥 오늘은 청소 좀 해주고 그냥 잠깐, 뭐 거의 놀아주지 못했습니다. 금방 어두워져가지고 내일 좀 시간 되면은 좀 놀아줘야죠.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떤 얘기를 해드려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 요즘 이제 그 불과 몇 년 안 됐죠. 우리나라에 이제 큰 아주 큰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
바다에서 일어났던 큰 사건인데 많은 인명 피해가 있고 굉장히 아주 뭐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슬픈 일이죠.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생존 수영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생존 수영이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아이들에게 이제 가리키려고 하시고 부모님들도 그리고 국가에서도 아이들에게 생존 수영을 가르쳐 주게끔 그렇게 이제 의무적으로 초등학교나 뭐 지금 아직까지는 선택인데 교육을 시키고 있는 방침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존 수영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수영장에서도 생존 수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생존 수영을 하러 오면은 일단은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첫 수업 시간에 화재 발생 시에 대피하는 대피 훈련을 먼저 이제 아이들에게 가리킵니다. 그러면 이제 수영장 입구에서부터 쭉 아이들한테 이제 수영장 내부를 보여주고 탈의실, 그 다음에 비상구 계단, 그 다음에 수영장 내부, 화장실, 또 샤워실, 그리고 또 수영장에 들어가서 수영장에서 어떻게 내부 구조가 되어 있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쪽 계단을 통해서 어느 문으로 나가서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처음에 교육을 시킵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가상 훈련을 해요. 한번 그렇게 쭉 보여주고 물론 이제 그때 부모님들도 같이 오시고 담임 선생님들도 같이 오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니네가 지금 자유롭게 수영을 한다든지 뭐 탈의실에서 옷을 입고 있는다든지 샤워를 한다든지 했을 때 만약에 수영장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주변에서 분명히 불이야 불이야 소리를 아마 칠 거다. 그러면 그때는 너희들은 어떤 자세를 취해서 어떻게 계단을 통해서 밖으로 대피를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얘기해주고 실제 선생님이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 지금 연습한 대로 한번 대피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불이야 소리를 지르면은 아이들이 실제 불이 난 게 아니다 보니까 뭐 아주 뭐 리얼하게 행동을 하진 않죠. 요즘 아이들은 옛날 같으면은 저희 어렸을 때 같으면은 가상훈련 한다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뭘 한다 그러면 애들이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이제 세상 돌아가는 걸 잘 알다 보니까 이걸 뭐 가상 훈련이라고 하면 일단 애들이 긴장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실제 훈련이라고 생각하고 연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도 아이들은 그렇게 긴장을 안 하고 그냥 뭐 호기심 많은 애들은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가 1997년도에 서울에 있는 수영장에서 근무를 했을 때 실제 상황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 수영장이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 연습장 이렇게 돼 있던 수영장이었는데 스포츠 센터였는데 건물이 10층 정도 됐었고 수영장은 4층에 있었고 헬스장이 5층 그다음에 3층에 볼링장이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위로는 이제 다른 용도의 사무실들이 쭉 있었어요. 이제 저희는 수영장이 4층에 있다 보니까 3층하고 4층 중간에 이제 이 기계실이 있죠. 기계실. 수영장은 항상 이제 기계 설비가 잘 돼 있으니까. 그 기계 설비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제 강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평상시하고 뭐 특별한 그런 뭐 이상한 조짐이 전혀 느끼지를 못했고, 낮 한 12시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주부반 시간이었던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여름이었는데 회원분들이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계셨고, 수영하시는 분들이, 강사분들도 거의 다 계셨고, 밖에서 이제 구경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정상적으로 그냥 수영장이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한 회원님이 이제 그 강사님한테 수영장에서 무슨 이렇게 뭐 좀 이상한 냄새 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저도 이제 저쪽 레인에서 그때 이제 그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강사님이 그러게요. 자꾸 이상한 냄새가 좀 나네요. 타는 냄새가. 근데 뭐 주위에 수영장에 불 날 데가 없잖아요. 실제 수영장에서는 불 날 만한 데가 없어요. 불이 날 때라고는 탈의실 아니면은 뭐 수영장 밖에 있는 뭐 사무실이나 이런 데서는 불이 날 수가 있겠지만 내부에서는 불 날 데가 없는데, 혹시 주변에서 어디 불이 났나 하고 냄새 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비상계단 쪽으로 이제 수영 강사님이 가시더라고요. 비상계단 문을 탁 열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시커먼 연기가 그냥 안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영하다가 그냥 기겁을 하고 그냥 다 그냥 밖으로 나가는 거죠. 막 여자분들 여자 탈의실로 그냥 막 다 뛰어가고, 남자분들 남자 탈의실로 막 다 뛰어가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한데 막 순간적으로 저도 놀래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 순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시꺼먼 연기는 계속 수영장 안으로 막 들어오죠. 그 비상구 쪽으로는 갈 수도 없어요. 이 연기가 얼마나 시커먼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강사님들 막 다 나오셔 가지고 막 과장님, 그다음에 뭐 팀장님, 다른 강사님들 막 다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만 맞아. 밑으로 내려가면은 연기는 위로 올라가니까 다른 쪽 비상구로 내려가 가지고 반대편 밑으로 해서 3 층으로 해서 4 층으로 올라와 보자. 그래 가지고 막 전부 강사들이 그냥 수영복 빤스바람에 그냥 막 다 내려가 가지고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그냥 막 내려가서 우리는 불 끄러 저쪽으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회원님들이 밖으로 나가는 상황이 진짜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막 노인분들은 그냥 뭐 수영복 입은 채 그냥 밖으로 다 나가 버리시고, 탈의실에 있는 분들은 그냥 뭐 속옷 차림에 그냥 막 다 밖으로 나오신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뭐 그 편하게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은 뭐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3 층으로, 이 반대편 3 층으로 해 가지고 불난 쪽 그 3 층으로 해 가지고 이동을 해 가지고 4층 비상계단으로 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기계실 바로 옆에 이 강사님들이 쉴 수 있는 조그만 이런 사무실 비슷한 그 빈 공간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좀 잠도 좀 잘 수 있게 이렇게 소파 같은 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떨이, 그때는 이제 담배를 많이 필 때였으니까 재떨이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불이 좀 있었죠. 잠잘 때 이제 덮는 이불. 그래 가지고 이제 막 불을 어떻게 꺼야 되나 막 고민이 돼 가지고 그 사무실에서 불이 난 거예요. 쉬는 그 휴게실 같은 데서. 갑자기 과장님이 뭐 "야, 소화기 갖고 와!" 뭐 그래 가지고 막 소화기를 그냥 막 가지고 와 가지고, 과장님이 그냥 막 수영복만 입고 그냥 수영 모자 쓴 채로 그냥 막 소화기를 쏘아 대니까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어요. 그래 가지고 막 소화기로 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막 다 어쩔 줄 모르고 이제 막 불은 어떻게 껐어요. 그 기간에 이제 119에 신고는 했지만 우리가 불을 다 끄니까 이제 밑에서 소방대원분들이 막 올라오시더라고요. 이제 화재는 진압이 다 됐고, 회원님들은 이제 막 완전히 막 다 놀래 가지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다 밖으로 나가고 난리가 아니었죠.
다행히 다치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다 천만 다행인 거죠. 근데 이제 불이 어떻게 났느냐 이제 우리가 얘기를 쭉 이제 해봤죠. 도대체 불이 왜 난 거냐 그 휴게실에서. 그 이제 재터리는 어느 정도 꽉 차 있었고 안에. 그리고 이제 또 뭐 커피 먹고 종이컵 같은 거 이제 재터리에다 그냥 넣지 않습니까? 그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분명히 이제 제대로 껐다고 그 사람은 껐겠죠. 누가 그 마지막 담배를 폈는지에 대해서 뭐 잡아내자. 이건 방법이 없다. 누군가 총대를 분명히 매야 되고 이거는 뭐 수리비만 해도 뭐 그 당시 96년도 그 당시에 그걸 원상복구하는 데만 한 2, 3천만 원 들어간다고 했으니까요. 잡아내자 누군지. 분명히 마지막에 담배 핀 사람은 대략적으로 누구라고는 이제 다들 알죠. 감을 알죠. 근데 분명히 담배를 끈다고 껐지만 그 담배 불이 종이컵에 붙으면서 아마 화재가 처음에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쓰레기통에서 불이 나면서 그 불이 이제 그 옆에 있던 소파, 이불 쪽으로 번지면서 진짜 그 의류가 불에 타면 나는 그 시커먼 연기가 이제 그 안으로 화재 나면서 연기가 이제 수영장 안으로 들어온 거죠. 문을 열면서. 근데 그 불이 거기서 꺼졌길 다행이지 만약에 옆에 기계실 쪽으로 옮겼다 그러면 대형 사고가 났던 거죠. 기계실에는 위험한 기계들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 불이 붙었다 했으면 소방대원분 말로는 큰일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불을 다 끄고 이제 강습 다 뭐 강습도 뭐고 뭐 다 그냥 멘붕 상태여가지고 수영장 안에 강사실 안에 들어와서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큰일 났다. 오픈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수영장 사장님께서 마침 그때 출장 중이셨어요. 수영장에 안 계시고. 그래서 이제 전화상으로 이제 수영장에서 이런 화재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보고를 드렸다고 하시더라고요. 부장님이. 그래서 이제 부장님이 이제 야 이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내가 책임을 낼 수도 있고 과장님이 책임질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강사들 모두 다 책임질 수 있다. 다 각오해라. 그러고 이제 막 다들 그냥 어떤 새끼냐, 어? 자진해서 얘기해라. 근데 또 어떠냐?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는 분명히 담배도 안 폈고 난 아니라고 막 서로 막 아니라고. 근데 이제 서로 이제 누구라고는 다들 의심을 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 항상 거기서 담배 피고 항상 담배불 잘 꺼라 항상 얘기하고 사람들이 다 얘기했었는데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다 퇴근 못하고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낙담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이제 출장을 마치시고 수영장에 딱 오셔가지고 입장을 하시는 거예요. 수영장으로 양복 항상 딱 입으시고 오셔가지고 야 니네들 왜 이렇게 기가 죽어 있어? 뭐 누가 죽었냐? 그 불 좀 난 거 가지고 이렇게 운동하는 놈들이 기가 그렇게 그냥 푹 죽어가지고 어깨들이 축 처져가지고 그래가지고 회원들을 어떻게 가리키겠어? 호떡집에 불 나면 장사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일해. 대신 저 불난 곳 그 청소하고 시설 보수하는 거는 최대한 돈이 안 들어가게 니네가 전부 몸으로 떼어서 작업을 해. 기술적인 부분만 기술자 불러서 하고. 그러더니만 딱 사장님 방으로 쫙 가시더라고요. 와 진짜 역시 이런
오너분들은 뭐가 틀리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뭐 다 이제 사표를 써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딱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막 너무 멋있는 게 아니라 제가 그때 대학교 1학년 때니까 진짜 멋있다 아니면 존경스럽다. 야, 대범하시구나 진짜 역시. 그래서 우리가 그 불난 곳을 막 그냥 주말에 기술자분들 안 쓰고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그걸 했어요. 그랬더니 또 사장님께서 그냥 전 직원 한 헬스장, 수영장, 볼링장, 골프장 전부 다 합쳐가지고 직원이 한 3, 40명 됐었어요. 오늘 전 직원 회식이니까 어느 고깃집 글로 몇 시까지 다 이제 모이라고 하라고 이제 사장님 비서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회식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고기 먹으면서 좋은 경험했다고 생각하고 대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게 담배는 절대 수영장에서 피지 말라. 그리고 항상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근무를 해라. 딱 얘기를 하시면서 회식을 하면서 저희가 반성을 하고 정말 뭐 좋은 경험이라면 좋은 경험이고 참 놀래기도 많이 놀랬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생생한데 이제 아이들이 수영장에서 뭔가 안전사고가 난다는 거는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항상 대피훈련 할 때도 진짜 실감나게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이럴 때는 니네가 이렇게 대처를 해야 되고 사소하게 손가락이 조금 다쳐도 수영장에서는 물속에서 다치게 되면 지혈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코피가 났다든지 운동하다가 어디 부닥친 건 아니면 자연적으로 코피가 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건조해가지고. 그러면 코피가 났을 때는 머리를 이렇게 들고 코를 이렇게 지혈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고 또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친구가 다쳤다. 그랬을 경우에는 같은 친구가 빨리 잘 이렇게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애들한테 가르쳐 주고 그러니까 안전교육에 대한 거는 진짜 뭐 누누이 얘기해도 그거는 뭐 조금도 아쉬움이 없을 정도로 정말 아주 뭐 기가 따가울 정도로 얘기를 해주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사고가 났다 하면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자, 오늘은 또 제가 아유 시간이 또 이렇게 돼버렸네요. 얘기하다 보면은 시간 조절이 잘 안 되네요. 자, 오늘은 수영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서 예방하는 방법을 한 번 정도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뭐 수영장에서 근무하시는 분, 강사님들도 그렇고 또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는 회원님들도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서 오늘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인데 즐거운 주말 되시고 주말에도 항상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항상 조심하시고 또 어디 여행을 가신다든지 운전을 하시더라도 항상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아주 편안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